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20대 대선 첫 사자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후보들 간의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외로 창과 창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부터 김상정 후보까지 마이크를 서로 두 주먹. 반시장적인 정책도 문제지만 이런 특정인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주는 그 김만배 씨가 이 설계는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자, 부정부패는 그 업자를 중심으로 이익을 준 사람, 우리 윤 후보님 이익 주셨죠? 저 이익을 뺏었습니다. 공공환수를 5,800억까지 했고요.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주다니. 이익이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었던 점들을 보면 오히려 윤 후보님이 저는 더 잠깐만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뭐 국힘이- 국민의힘이 막을 것도 없고 시장이 한 건데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막으며 도대체 입장이 뭐냐 이거면 내가 안 한 거다 또는 내가 한 거지만 이거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거다. 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분명한 거는 공공개발 못하게 LH 포기시키고 업자한테 부정대출 봐주고 거기서 뇌물 받아먹고 거기서 이익 취하고 이랬던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후보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 이 자, 말씀 이제 제가 이 다시 정도 한번 하고 드립니다.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욱이나 정영학 같은 사람들한테 합쳐서 3억 5천 넣은 사람한테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를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국민의힘은 왜 업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극렬하게 공공개발을 막고 제가- LH 포기시켰을까? 알겠습니다. 끊으셔도 왜 되고요. 관계자가 전부 국민의힘밖에 없을까? 이런 의문 자르겠습니다. 안 잠깐만요. 가지십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응?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특검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국민들이 후보. 궁금해하는 것을 다른 후보에게 대선 좀 주자들끼리 우리가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아무래도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점은 좀 더 설명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뭐 시작할 때는 금방 끝나요. 그냥 역시 다자토론이니까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뭐 양자 토론이나 이재명 후보에게 제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이고 어차피 이거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자, 거기다 뭐 다들 보니까 오늘 뭐 자료 다 들고 왔어요. 이처럼 TV 토론은 후보들의 정책과 도덕성을 따져볼 수 있는 중요한 검증 과정이죠. 과거 대선 TV 토론은 어땠을까요? 놓치면 후회할 역대 대선 토론 명장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 손 한번 잡아주시죠. 그 안에 우리는 안정을 시키고 IMF의 발도 예를 들어서 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 비호남 지역에 어떤 지역, 뭐 TK, PK든 또는 다른 지역을 당평 인사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국회의원 선거 6번, 각종 선거 6번 해가지고 4번 떨어졌습니다. 4번 떨어진 사유가 다 이 지역주의에 저항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3일 합동토론회 이후 권영길 신드롬, 권영길 현상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국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IMF 극복되고 경제 엄청 좋아졌다는데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좌석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가장 그런 그 주가 조작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뭐 도곡땅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후보께서 권력형 비리 근절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생 권력형 비리, 작물로 월급 받고 지위 유지하면서 살아오신 분께서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저는 잘 믿기진 않습니다. 임기 집권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임기 내에 도대체 이걸 만드실 수 있을지 영영 못 만드시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또 토론회에도 나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주제하고 주제가 벗어난 얘기라. 외교와 예, 관련된 알겠습니다. 내용이니까. 예, 예. 네, 대단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그리고 진보적 정권 교체를 해낼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우리 이정희 후보께서는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네거티브를 어떻게든지 해서 이 박근혜라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번에 예, 좀 내려앉혀야 여기까지 되겠다고 듣도록 작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나오신 예. 것 같아요. 열띤 토론을 펼쳐줄 5분의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제가 이제 보기에는 예. 꼭 그 옛날에 그 이정희 의원을 보는 기분입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이정희 의원 지금 주적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한테 공격을 하셔야지. 왜 제가 주적이냐고. 아까 그렇게 말했어요. 친북 좌파이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생각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DJ 정부 때 대북 송금은 공입니까? 과입니까? 저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대북 봅니다. 송금에 공이 있습니까?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봅니다. 불법 대북 송금에 공이 있다고요? 무슨 공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는 대북 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매 선거 때마다 그 대북 송금을 아직도 우려먹습니까? 국민들 실망할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돼서 뭘 할 것인지를 말씀하셔야지. 여성이 설거지를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스트롱맨인가 보죠? 이 자리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시간도 많이 남으셨는데 여성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세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다시는 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저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동안에 부정 축제한 재산들 다 환수하고 국가가 나서서 청년 일자리 만들 겁니다. 대통령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런 꿈은 안 꾸셔도 됩니다. 또 제가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저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내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문 후보님께서 양념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단 말씀이에요? 홍준표 후보에게 아닙니다. 저 말 안 끝났습니다.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말 안 끝났습니다. 20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그들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후보들의 희귀한 젊은 시절 모습과 정치 입문 계기를 모아봤습니다. 근데
보면 사실 뭐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기는 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나는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나마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은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 반에서 중간 정도밖에 못했어요. 60명 중에 30등. 재수 없는 이야기 말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하고 이제 같은 대선 주자 반열에 좀 오르셔서 안철수 제 의도와 상관없이요. 네, 뭐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사업장 과정과 상관없이 구속노조 모든 사업주를 상대로 해서 제출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범죄자의 동료 감싸기와 같은 그런 작태를 보인다면 윤리특위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것이며 이 국회는 더 이상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 또 350만 농민의 생존 문제를 하여튼 일정 정도 해결해야 된다 했는데 저는 오늘 노회찬 고문과 함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무기한 단신 농성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에 가까운 뭐 프리미엄을 바로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다고 하면은 그것 자체는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이고 성남시나 또는 성남시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병원 설립 같은 데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직접 시립병원 설립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서게 된 겁니다. 인권 변호사로서 18년간 지역 시민사회 운동을 해왔습니다.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가 길바닥에 뿌려지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제가 맑은 성남, 투명한 성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지난 23년간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금 특별수사팀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예.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앉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은 뭐 보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예. 뭐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배우자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격과 수비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요리도 잘하시더라고요. 그 서비스는 선물로. 전국적으로 이제 다양할 거예요. 아니 이거 설치겠네 이거. 저게 다 각도도 아니야. 그러면. 일단 일찍 가셔야 돼요. 부부장님이십니다. 네. 이거 뭐 밴댕이 회라도 한 점씩 먹고 가야지. 접시가. 아유 고맙습니다. 옛날에 시험에 아주 자주 떨어져가지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봉사에 보면 그 동굴 있잖아요. 네. 헛굴. 거기 무건 기도하러 오고 정치 시작하기 전에는 주말에 강화도 자주 왔어요. 후보님 배우자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네.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 네. 도청 공무원에게 사적인 지시가 좀 있었다라는 보도가 계속 네.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글쎄 뭐 그쪽에서 공직자의 그 가족에 대해서도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 저희 가족에 대해서는 뭐 검찰에서 2년간 샅샅이 무한 검증을 했으니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치어 우리 집안이. 그러네. 갑자기 기가 막히는데.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도 하고 제 아내의 관향이기도 한 안동을 찾았습니다. 우리 집안 어르신 또 이 지역 어르신들 덕담도 많이 듣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제 아내의 그 우리 문중 어르신들이신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후보 가족 리스크가 20대 대선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실 대선 후보의 가족 문제는 과거에도 주요 쟁점이 되곤 했는데요. 이번엔 역대 대선 전국을 삼킨 가족 의혹들을 모아봤습니다. 정권을 재창출하고 집권당으로서 위치를 지키려면은 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예, 몸무게 부분이 있나? 경적 기록표 원본을 보고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리스트를 뽑아놓은 건데 굴 11kg, 41kg, 콩이 10kg씩을 뺐다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은 면접 카드에서 대해서 이거는 나가면은 문제가 생긴다. 거기에는 그 당시에 면제된 관련자, 그리고 한인홍 여사가 어떻게 관련된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두고 맹세하건대 저나 제 아내가 아들을 군대 보내지 않으려고 그 어떤 불법이나 비리를 저지른 일은 결코 없습니다. 비열한 공작 정치를 일삼는
정상배 집단이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병역 비리를 캐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김대엽 씨는 다른 녹음 테이프도 빨리 제출하고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양대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누르고 국민과 함께 위대한 승리를 이룰 발판을 마련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많이 참여해 줄 것을 이렇게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이 경선 과정에 한 점 의혹 없이 개입을 안 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사실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다음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노후도 그러니까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대야지. 생각한다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음모론, 색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모략, 그 자리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근거 없는 사실에 기초해서 한없이 저를 모함했습니다. 제 장인은 사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노무현 후보 595표 윤준영 씨의 특혜 취업은 더 이상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임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제가 뭘 알겠어. 뭐 아빠가 하란 대로 해서 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재인 답변해 주십시오. 문 후보님한테 적폐하니까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들 황제 취업 특혜 채용은 이게 적폐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뭡니까? 자기 능력으로 취업했고 제가 특권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문재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2007년부터 지금 10년 넘도록 무슨 계기만 되면 또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되풀이 하겠습니까? 언론은 또 언제까지 그것을 또 계속 받아주는 것입니까? 우리 부산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면 딱 한마디 이거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 거기에 한마디 더 보태면 고마해.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우리 언론에 대해서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도라쩌 구독, 좋아요 기억하세요.